오늘 당신이 무기력했던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치밀하게 설계한 오작동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데 어떤 사람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관계와 성공을 통째로 거머쥘까요? 그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무의식의 설계도를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시청자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타인의 진심을 해킹하며 내 뇌의 성능을 200%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심리 무기에 관한 실전 기획안입니다. 만약 지금 이 메커니즘을 모른 채 평생을 산다면 당신은 타인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짜 감옥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투명한 유리천장은 단숨에 박살날 것입니다. 벼룩을 유리병에 가두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유리 멘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내린 비극적인 항복 명령일 뿐입니다. 이제 그 병을 깨뜨리고 당신의 인생 조종석을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단 10분 후 당신은 어제와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그 무의식적인 말습관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기력했던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치밀한 오작동 때문입니다. 왜 당신의 노력은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까요? 왜 남들만큼 사는데도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까요? 만약 지금 이 메커니즘을 모른 채 평생을 산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짜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투명한 천장은 단숨에 깨질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 벼룩을 가두고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벼룩은 처음에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퍽퍽 소리를 내며 유리천장에 머리를 부딪히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벼룩은 이제 뚜껑이 없는데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딱 유리천장이 있던 높이까지만 뜁니다. 심지어 병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데도 벼룩은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유리 멘탈도 정확히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에 겪은 실패, 타인의 비난, 좌절된 노력들이 당신의 뇌 속에 투명한 유리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항복 선언을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에너지를 아끼자. 이것은 의지력의 결핍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 뇌가 내린 가장 비극적인 보호 본능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가짜 항복 명령을 내린 상태일 뿐입니다. 이 투명한 병을 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으로 뇌의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짜병 속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당신의 머리 위에 씌워둔 평균이라는 거대한 유령 때문입니다. 1950년대 미 공군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신형 전투기들이 원인 모를 추락 사고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종사의 숙련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종석이었습니다. 당시 조종석은 수천 명의 조종사 신체 치수를 잰 뒤 그 평균치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버드의 토드 로즈 교수는 실제 조종사 4,000명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키, 팔 길이, 가슴 둘레 등 10가지 항목에서 모두 평균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 공군은 존재하지 않는 평균적 인간을 위해 조종석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키가 크면 팔이 짧고 팔이 길면 다리가 짧은 실제 조종사들에게 그 조종석은 몸에 맞지 않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정한 평균적인 공부법, 평균적인 성공가도,
평균적인 성격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당신의 자존감이 추락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단점이라 믿었던 특징들이 사실은 진화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산만한 환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주변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그들이야말로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사냥꾼의 하드웨어를 가진 채 농경시대의 지루한 교실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당신에게 맞는 조종석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타인이 정한 평균이라는 잣대를 버리고 나만의 조종석을 조절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마비에서 풀려나 비상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내면의 방패를 세우고 주도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켰다면 이제 타인의 무의식을 읽어낼 차례입니다. 고백 한마디 없이도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숨에 알아낼 수 있는 뇌의 비밀 통로를 열어보겠습니다. 내면의 방패를 세우고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선은 외부로 향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타인의 무의식을 읽고 무례한 공격을 무력화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감정, 소모는 상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 혹은 상대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타인의 뇌에 은밀하게 접속해 그들의 진심을 해킹하고 당신을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이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전략적 기술들을 공개합니다. 먼저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걸하거나 애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해도 뇌가 직접 통제하는 자율신경계와 무의식적 신체 반응은 결코 주인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열쇠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 미러 누란에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긍정하고 있다면 그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동작을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러링 테스트입니다. 대화 도중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거나 턱을 괴거나 자세를 고쳐 잡아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면 1초에서 3초 내에 당신과 비슷한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한 번의 만남에서 3번 이상 이런 동조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강력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심리적 거리인 프록세믹스 PROXEMICS를 활용한 실험도 유효합니다. 대화 중 아주 살짝 상대의 개인적 공간 안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물러나 보세요.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려 다가온다면 그의 뇌는 이미 당신을 안전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가 며칠 전 당신이 흘리듯 말한 사소한 취향이나 정보를 기억해내는 선택적 부호화 현상까지 확인된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뇌는 관심 없는 정보는 가차없이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달콤한 호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대하는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친절한데도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권위가 느껴질까요? 그 차이는 희소성 가치라는 심리적 체급에서 발생합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보는 생수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구한 약수는 한 방울도 소중히 다뤄집니다. 당신이 언제든 부르면 나오고 어떤 부탁이든 즉시 들어주는 편의점 생수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상대의 뇌는 당신을 가치 낮은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가치를 갤러리에 놓인 도자기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술은 바쁜 프리미엄과 한 박자 늦은 수락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만남을 제안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일정을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는 짧은 유보만으로도 당신의 시간은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즉각 응답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일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에게 더 높은 유능함과 권위를 느낍니다. 만약 누군가 선을 넘는 무례한 질문을 던진다면 당황해서 웃거나 화를 내는 대신 3초의 정적을 선물하세요.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미간이나 인중을 담담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의 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와 스스로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으세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질문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관계의 상하 관계는 즉시 역전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처럼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중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머리로는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그들에게 끌려갈까요? 이것은 당신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부분 강화, 효과 파셜 리인포스먼트 이펙트라는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항상 먹이를 주는 기계보다 어쩌다 한번 무작위로 먹이가 나오는 기계의 쥐들은 더 미친 듯이 매달립니다.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뇌를 흥분시키고 도파민을 폭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쁜 관계의 상대가 주는 가끔의 다정함은 도박장의 슬롯머신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찰나의 쾌락을 잊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뇌의 감옥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는 누가 더 상대의 심리 프레임을 잘 읽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의식적 호감을 확인하고 나의 희소성을 높여 체급을 키우며 중독적인 관계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당신은 이제 관계의 전장에서 무적의 갑옷을 입은 셈입니다. 타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던 수비수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기술만으로 인생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내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성과와 성취가 없다면 주도권은 다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넘어 내 안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인지 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남들보다 10배 적게 노력하고도 10배 더 기억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뇌 최적화의 비밀. 상위 1%만 몰래 쓰고 있는 그 영리한 전략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읽고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당신의 실제적인 삶을 바꾸는 결과로 전환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완벽해도 나 자신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삶의 주도권은 결국 다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작정 열심히 더 오래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정답이라 믿지만 상위 1%의 성취를 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소모하는 대신 뇌의 작동 원리를 역이용하여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뇌는 지독하게 효율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뇌는 과부하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뇌는 정보의 처음과 끝만을 유독 강렬하게 기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고 부릅니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의 뇌는 단 한 번의 시작과 단 한 번의 끝만을 기억합니다. 반면 50분씩 끊어서 4번을 공부한 사람은 4번의 시작과 4번의 끝, 즉 총 8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력의 총량은 같아도 결과물은 4배 이상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뇌는 완벽하게 끝낸 일보다 중단된 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찝찝함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의도적으로 업무를 멈춰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쉬는 시간 동안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가동됩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아이디어보다 잠시 멈췄을 때 떠오르는 영감이 더 강력한 이유는 뇌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효율을 높이려 할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집단이라는 이름의 압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을 죽음만큼 두려워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애쉬의 선분 실험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닌 선택지를 집단 전체가 외칠 때 75%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부정하며 오답을 따라갑니다.
밀그램의 실험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자의 명령 한마디에 타인에게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악해서도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집단의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심리적 예방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집단의 의견에 의문을 던지고 나만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다수가 YES를 외칠 때 나만의 근거로 NO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당신을 유령 같은 대중에서 삶의 설계자로 격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력의 실체부터 타인의 무의식을 읽는 기술, 그리고 뇌를 최적화하여 성과를 내는 법까지 10가지 심리 기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리학은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규칙을 읽어내고 나를 지키며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이나 환경의 희생양이 아닌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사이로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나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심리 전략, 관계의 한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사용 설명서를 이제야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강력한 도구를 들고 당당하게 당신의 세상을 설계해 나가십시오.